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던 게 요거죠. 명사기, 뭐야.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라고 해서 얘는 뭐랑 구분해야 된다고? 어간이랑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얘네들은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명사 뒤에 입 뒤에 알이 이가 아닌 다른 정미사가 붙었잖아.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쭉쭉. 응? 아, 너네 61부터 해야 되는 거지. 맞죠? 까지 했어? 아, 그럼 뭐 3부터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너무 얘기해. 오케이. 자, 63 봅시다. 63페이지 21항입니다. 자, 그래서 21항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기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그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냐, 뭐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냐, 전미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그 다음에 뭐 이, 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잖아. 그럼 걔네는 그냥 상관없이 원래 형태 그대로 밝혀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원래 형태 밝혀 적는 게 어차피 너하고 둘이 만나면 얘네 뭐 될 거야? 부분 변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맞지? 부분 변동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거. 그건 뭐야? 상관없지. 소리 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으면 그냥 원래 형태 다 밝혀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3항. 요거 좀 이제 특이한 거나 좀 약간 낯선 거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이냐면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야. 예시는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는 하다가 붙을 수 있어? 하는데 붙을 수 있는 게 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낯선 단어야. 그래서 걔네들 그냥 붙을 수 있구나 라고 그냥 알면 됩니다. 알겠죠? 쌕쌕이, 쌕쌕하다, 쌕쌕거리다, 살살하다, 살살하다 안 쓰지. 또 뭐 있냐? 그거 없네. 나머지는 다 있네. 더 펄하다, 더 펄거리다. 이런 거 쓴단 말이야. 모르잖아, 여러분들. 맞지?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 어차피 기억을 취하는 거, 이 얘네들이 표준 표기니까 그냥 이거 보면서 얘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뒤에 이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줬습니다. 알죠? 깔쭉거리다, 깔쭉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요겁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인 거야. 자, 거기에 이나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정비사가 붙으면 걔는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거나, 또는 이 말고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정비사가 붙으면 걔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구리 이런 거. 개굴하다, 개굴거리다. 왠지 쓸 것 같은데? 뻑꾹하다, 뻑꾹거리다. 왠지 쓸 것 같은데? 안 씁니다. 그래서 얘네 뒤에 나중에 그 조항문은 문장들 막 적혀 있거든요. 여기 해설 문장들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뻑꾹하다, 뻑꾹거리다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거야. 예, 그들도 이걸 작성할 때 그냥 그렇게 작성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거 뭐가 있냐면요, 요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이게 깍두기 예시 자주 나오죠. 야, 근데 이거 어디에서 봤습니까? 무슨 예시에서 봤어? 뭐라고? 그게 뭐야? 된소리 맞죠?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는 예시에 있었잖아. 그치? 얘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 잘 보세요. 깍두기는요, 깍둑이라는 말을 따로 써 안 써? 쓰거든. 깍둑 썰다. 맞지? 자, 그래서 깍둑이라는 말을 깍둑이라는 말을 따로 쓰는데 얘는 깍둑하다랑 깍둑거리다는 안 써. 맞죠? 깍둑이라는 말을 따로 떼서 부사로 쓰기는 하는데 깍둑하다랑 깍둑거리다는 안 쓴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하다가 거리다가 안 붙는 어근이야.
그래서 그 뒤에 이가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깍두기 할 때 두기는요,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깍두기 할 때 두기는요, 여러분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입니다. 표본주의야. 왜 그런데? 깍둑에 이가 붙었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런데 깍둑만 놓고 보잖아. 어이씨, 색깔 안 되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깍둑만 놓고 보죠. 그러면 얘는 뭔데? 형태를 밝혀졌던 표기입니다. 왜? 얘는 된소리로 소리 났는데 된소리로 안 적잖아. 뭐 때문에? 비읍 비읍 받침 뒤라서. 맞지? 자, 그래서 요렇게만 나누면 얘는요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표의주의야. 좀 재밌죠? 그래서 보통 된소리, 그러니까 얘네가 예를 들어서 이 깍두기가 막 다른 단어랑 뭉쳐 있는데 다 보면 된소리랑 관련돼 있어. 된소리랑 관련돼 있는 애들끼리 뭉쳐 있어. 그럼 걔는 뭐야? 요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두드러기, 뭐 뻐꾸기 이러면서 뭐 뒤에 뭐 기, 리 이런 애들이랑 같이 붙어 있어. 그러면 뭐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힌 표기의 어떤 예시들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뻐꾸기. 그 다음에 얼룩이도 마찬가지야. 얼룩하다, 얼룩거리다 써, 안 써? 안 써요. 그래서 얼룩 뒤에 이를 붙이잖아. 그럼 얼룩이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매미, 귀뚜라미 다 마찬가지입니다. 맴하다, 귀뚜람하다 안 써요. 맞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얘네 익숙하게 좀 봐주세요. 자, 다음. 70페이지 요거는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갈 건데 이제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육말 이게 뭐냐면 그 의성어 의태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뒤에 무슨 이다가 붙잖아. 그럼 얘네 소리 나는 대로 안 적고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깜짝이다, 꾸벅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우리가 아는 표기야. 그죠? 어차피 다 아는 표기. 자, 다음 넘어갈게요. 71페이지 봅시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얘도 하다가 붙는 어근인데 얘는 뭐냐면 명사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 부사가 된 거. 자,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건 저 위에 다른 조항에 있었어요. 맞지? 요 25항에는 뭐만 있어?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예시들만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과물이 부사예요, 부사. 볼게요. 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는 경우 급하다 쓰죠? 꾸준하다 씁니다. 도저하다 써요? 씁니다. 알겠죠?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도저하다,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얘네 뒤에 이희가 붙어가지고 한 거야. 지금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은 뭐가 있는데 얘는 몇 개 없어. 갑자기, 반드시, 슬며시. 얘네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도저히는 도저하다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쓰잖아. 자, 그런데 갑작하다 안 쓰죠. 슬며하다 안 씁니다. 근데 반듯하다 쓰는 거 아니야? 쓰긴 쓰지. 맞죠? 근데 우리 반듯하다의 반듯이랑 반드시 할 때 반듯은요. 뜻이 다릅니다. 알겠죠? 반듯하다의 반듯은 뭐야? 이 형태가 똑바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반듯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반드시 할 때 반드시는 의미가 뭐야? 꼭 반드시 막 뭐 의무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혀 뜻이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반듯하다라고 하는 이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반듯하다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 뭐 하는 거야?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알겠죠?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애들은 얘네 세 개의 시가 끝입니다. 얘네 세 개 이외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가 아니라 내가 본 적이 없어. 자, 다음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그래서 요거 뭐 오뚜기나 이런 애들 아까 앞에 저기 위에서도 나왔던 예시들이긴 한데 자, 지금 보면 더욱이, 그 다음에 뭐 일찍이,
그다음에 곰곰이 얘네들이 좀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더욱 일찍 이런 애들은 혼자 따로 떼서도 부사로 쓴단 말이야. 맞지? 근데 강조의 의미로서 이를 한번 더 붙여가지고 더욱이 이렇게 해서 부사에 이가 붙여서 부사가 된 경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요거 살펴보면 접두사가 붙어 있잖아. 접두사는 그냥 다 원형 밝히면 됩니다. 알겠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문제인 거야. 그렇지? 자, 넘어갈게요. 다음 붙임 2 봅시다. 요게 특징인데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이미 바뀐 형태로 널리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널리 쓰는 형태로 표준어가 정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말하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요. 한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한이라고 하는 건 큰 이 말이야. 큰. 크다 할 때. 한강할 때 한. 자, 그래서 원래는 할아버지야. 어원을 따지면.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라고 해. 왜 할아버지라고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변한 대로 할아버지 오케이 인정. 이거 표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원을 따지면 한 아버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붙임 이가 자주 나오죠.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뭐가 있다? 며칠이 있다. 몇과 일로 쓰면은 반드시 뭐로 읽어야 돼? 몇일 또는 몇일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도대체 얘가 원래 어원이 맞는지 아닌지 불분명해. 어떻게 한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소리 그대로 적습니다. 며칠. 골탕도 마찬가지야. 골탕 먹이다라고 하는데 골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데? 골로 끓인 탕이야? 아니잖아. 맞지? 어원이 뭔지 알 수 없어요. 맞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요 이빨, 이가 좀 특이합니다. 자, 잘 보세요. 얘는 우리가 이빨 할 때는 이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금니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금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두음 법칙 아닌가요? 두음 법칙 아니에요. 왜 그런데? 얘는 뭐라서요? 한자어가 아닙니다. 이를 한자로 하면 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는 고유어거든요. 이 고유어에서의 두음 법칙은요. 이미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니르고저 할 꼬이 빼이셔도 이르다, 니르다, 이르다 다 바뀌었어. 이미 중세에서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두음 법칙 적용돼서 바뀔 고유어는 다 바뀌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음 법칙을 따로 적용하냐 안 하냐를 어떨 때만 씁니까? 한자어일 때만 쓰는 거야. 맞죠? 한자어일 때만 쓰는데 얘는 한자어도 아닌데 지금 이와 니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뭐냐? 얘는요 그냥 이나 니나 다 그냥 같은 형태소입니다. 알겠죠? 그냥 니로 소리 날 땐 니로 쓰면 되고요. 이로 소리 날 땐 이로 쓰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특징이다. 근데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때문이야? 요요요 앞말 리을 유마 때문에. 그래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 전부 뭐 한다? 니로 적어준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나 니나 그냥 똑같은 형태소입니다. 알겠죠? 똑같은 거야. 형태소. 자, 다음 사이시옷입니다. 30판. 자, 그래서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갖춰 적는다라고 하면서 자, 사이시옷은 일단은 쌤이 뭐부터 생각하라? 앞말에 모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뒷말의 초성이 뭐로 발음된다? 된소리로 발음된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초와 불이 만나서 촛불이 되었어. 얘는 발음이 두 가지라고 있습니다. 맞죠? 초, 뿔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그 다음에 초, 뿔 이렇게 발음해도 된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인정을 해주냐면 얘네도 결국은 표의주의랑 표음주의를 합쳐가지고 최대한 문법, 어법에 맞게끔 이제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초와 불을 합쳐서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분명히 촛불로 발음한단 말이야. 촛불로 발음할 때. 그런데 앞말에 뭐가 없어? 받침이 없어. 그럼 얘 뭐야? 두 모음 사이에서 나죠. 되는 소리야. 그러면 얘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줘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촛불로 표기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얘 원래 원형이 깨지는 문제가 생겨요. 맞지? 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중간에 받침 하나 넣어주는 거야. 시옷 받침 뒤에서 무조건 된소리 일어나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시옷 넣어주고 나면 어떻게? 뒤에 소리가 뿔 소리가 나더라도 형태를 바꾸지 않고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는 뭐야? 이 불의 형태를 살려주기 위한 어법에 맞게 적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얘를 발음할 때 촛불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우리가 발음할 때 촛 하면서 닫는단 말이야. 맞죠? 이 닫는 소리를 그대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시옷을 적었다라고 하면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표음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 시옷은요, 표의주의적 표기다, 표음주의적 표기다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사이 시옷이 이래서 쓰는구나 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아주 한 2년 전 요때 사진여고에서 이 방금 내가 말했던 거를 서술형으로 문제로 낸 적은 있긴 했었는데 걔네는 원래 문법 좀 어렵게 나온 것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이 시옷을 쓴다는 거야. 그게 북한은 안 쓰잖아. 맞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남한은 어찌됐건 간에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제 어떤 그 최고항의 조항,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조항, 우리는 제일 위에 있는 조항이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일관성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바쳤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밑으로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번이랑 2번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 1번은 뭔데? 순, 우리말, 로된 합성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에 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건데 자, 쌤이 지난번에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 니은 소리가 더 나는 이유가 뭔데? 사실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나잖아. 맞지? 그래서 사이 시옷이 무슨 소리로 바뀐다? 니은 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뒤와 머리가 합쳐져서 발음이 뒷머리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소리로만 따지면 뒤라는 소리랑 머리라는 소리가 만나서 뒷머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덧나?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런 의미로서 뒷말의 첫 소리에 이제 뒷말과 앞말 사이에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뭐 하는 거? 니은 소리 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뒷말이 이음으로 시작해서 그래요. 뒷말의 초성에 소리가 없어서 그래요. 알겠지? 자, 그리고 앞말에 그러면 받침이 없으면 시옷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얘네들이 형태소의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형태소의 경계에서요. 앞말의 받침이 있고요. 뒷말이 이 또는 야여요유로 시작하면 뭐가 들어가? 니은이 첨가되지. 기억나요? 자, 그래서 니은 첨가된 형태에서 니은이 첨가된 형태에서 시옷을 만나게 되니까 얘는 또 뭐로 변해? 니은 발음으로 변해. 비음화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두, 렌, 닐이 되는 거죠. 뭐가 됐어? 니은 소리가 첨가되었습니다. 맞죠? 덧났죠? 니은 소리가 덧났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는 이걸 말하죠. 자, 다음. 자, 순우리말과 한자어네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쌤 이거 고유어 한자어 어떻게 구분해요? 답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좀 그러니까 한자어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전셋집 한번 봅시다. 전세는 한자어야. 집 고유어지. 맞죠? 그래서 전셋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전세 플러스 방을 합치면은 어떻게 된다고? 시옷을 붙여 안 붙여? 이거는 입안에서 얘기 안 했나? 시옷 붙여 안 붙여? 주어 붙여 안 붙여? 왜 붙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붙이면 하나밖에 없겠네. 경문수가 맞지?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그러면 방이 고유어일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방은 한자어입니다. 방방자야. 알겠죠? 그래서 전세 방이야. 알겠지?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해? 발음은 전세 빵으로 발음하지. 사이소 영상에 따라서. 발음은 전세 빵으로 발음하나 사이쇼는 붙이면 안 됩니다. 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방은 한자어입니다. 방방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전부 뭐야?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는 사실 딱히 그렇게 헷갈리지 않거든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가 좀 헷갈립니다. 둘 중에 뭐가 한자어인지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각 보면서 조금 애매하거나 하면은 그거 사실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옆에 한자어 붙어있어. 그럼 얘는 한자어야. 근데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 얘는 고유어야. 알겠지? 그래서 나도 진짜 가끔씩 뭐 헷갈리거나 하면 그냥 찾아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그쵸? 이거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그런데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중간에 사이시옷을 인정해주는 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고간이 고와 간이야. 원래는 고간이야. 새빵도 새와 방이지. 맞죠? 자, 다음 봐봐. 쌤, 전새빵은 시옷 안 붙인다면서 새빵은 또 붙입니다. 왜? 이음절로 된 한자어. 알겠죠? 이게 예외거야. 예외. 전새방이야. 원래 쓸 때. 근데 새빵은 새빵이야. 알겠죠? 숫자도 수와 자죠. 착간도 차와 간이고 횟수도 회와 수입니다. 회와 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 외워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우 합쳐져서 와워 왓워 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보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얘네죠. 얘네 외수로 줄 대절에도 줄대로 적는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그냥 그 맞춤법에서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외랑 이 외는 그냥 해랑 하 넣어보면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서술형을 적을 때 문법적으로 그렇게 서술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 외와 그 다음에 이 어간 외와 그 다음에 어가 합쳐져서 이 대시할 때 외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간을 끝으로 문장을 끝낼 수 없어. 맞지? 그래서 문장의 종결로 쓰인다라고 하면 무조건 얘로 써야 돼요. 맞지? 근데 뒤에 어미가 있어. 그러면 얘를 쓰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 개념으로 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외를 어간으로 쓰고 있는 얘네들 많이 없으면 어차피 괴다, 되다, 배다, 쇠다, 쇠다. 자, 그래서 이 쇠가 빼고는 다 자주 봤죠. 자, 그래서 어를 붙이면 얘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얘는 하, 얘는 해를 넣어보면 그냥 다 됩니다. 알겠죠? 되다뿐만 아니라 괴, 돼, 배, 쇠, 쇠 다 됩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얘를 넣어서 찾아보면 훨씬 편해요. 자, 다음 요거 40항 되고 좀 알아둡시다. 자, 여기에 뭘 표시할 거냐면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이 첫 소리와 만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어간의 끝음절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뭐뭐 하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가 붙는 어근이랑 하다가 만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주면요. 간편하다. 또 뭐가 있을까? 거북하다, 생각하다. 거북하다, 생각하다. 자, 하다가 있어요. 근데 다 빼고 우리 지라고 하는 하지라고 하는 어미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죠? 자, 그래서 나 생각하지 못했어 를 하 빼고 생각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하에 아가 줄었다라는 말은 히읗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이야기야. 잘 보세요. 히읗이 살아있으면 다음 말에 지랑 붙으면 얘는 거센 소리가 돼, 예사 소리가 돼? 거센 소리가 되지. 맞죠? 자, 그 말은 히읗이 남아있다는 건 얘를 거센 소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잡해 있는 문장을요, 조금 간편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간편 플러스 해서요. 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끝소리가 울림 소리인 경우, 끝소리가 안 울림 소리인 경우. 혹시 울림 소리 뭐였었는지 기억납니까? 번호야. 울림 소리 뭐였었어요? 그렇지. 자,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이렇게 울림 소리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 울림 소리 뒤는요, 거센 소리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하의 아만 탈락한다 이 말이다. 생략된다 이 말이야. 안 울린 소리 뒤에는 예사 소리가 올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 생략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간편지 않다, 간편치 않다, 거북지 않다, 거북지 않다, 생각지 않다, 생각지 않다. 자, 간편 뒤에는 지가 붙어야 돼, 치가 붙어야 돼? 치가 붙어야 돼. 간편치 않다. 자, 거북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 지가 붙어야지. 안 울림 소리가 받침이니까. 맞죠? 거북지 않다. 자, 다음 생각치 않다, 생각지 않다. 생각지 않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요, 지뿐만 아니라 뭐뭐 하건대 할 때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그 다음에 간편하게, 간편케 이렇게 하지. 맞죠? 자, 이게 다 받침이 울림 소리냐 울림 소리가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건대, 컨대 이런 거 있습니다. 알겠죠? 생각건대. 맞죠? 생각 다 못해지. 근데 만약에 간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간편 타 못해가 되겠지. 이거 이해돼? 간편 타 못해.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자, 서슴지 않다, 서슴지 않다. 뭐가 맞아요? 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치잖아. 맞지? 미음 받침 뒤니까. 이 서슴지 않다고 이게. 그렇진 않죠 또. 서슴지 않다라고 하면 표기가 뭔가 어색해. 맞지? 어색한 사람 평소에 표준어 잘 쓰는 사람. 안 어색한 사람들은 이 모르는 사람 표준어. 자, 그래서 서슴지 않다가 맞는 표기입니다. 얘는 왜 그럴까요? 얘는 일단은 기준이 뭐라고 했어? 하다가 붙는 어근이라고 했잖아. 맞지? 서슴하다라는 말을 써요?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예시에 해당을 안 하는 거야. 서슴하다를 애초에 안 써요. 그러면 선생님 서슴다는 써요? 예, 서슴다 안 씁니다. 그래서 서슴다에 다 빠지고 지가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하다에 히읗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왜? 서슴하다를 안 쓰기 때문에. 얘는 기본형이 서슴다야. 알겠죠? 그래서 서슴지 하다가, 서슴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제 조사 나옵니다. 보조사.
네모. 자, 보조사 네모 좀 쳐줄게요. 맞아. 밖에 부터 만 까지 나 만 는 도 이나마.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보조사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격조사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 그냥 보조사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보조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붙여 써야 된다고. 맞지?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의존명사입니다. 여기 나온 줄 아는 것만큼 다. 그 다음에 수이지. 자, 그래서 앞말에 반드시 뭐가 있어? 관용어. 맞죠?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의존명사. 시간의 의미가 없어. 그러면 걔는 뭐라고 했어요? 어미라고 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자, 다음 요 43항. 단이 나타내는 거는 이제 의존명사랑 거의 똑같은데 좀 따로 쓴다고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알아두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랑 그 다음에 숫자랑 어울려 쓰는 경우 102페이지. 자, 그래서 지난번에 왜 제1장, 제2장 얘기했잖아. 맞죠? 자, 제3장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3장 다 붙여 쓰거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3하고 띄우고 장을 써야 된다고. 맞죠? 쟤랑 3을 띄우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지? 자, 왜냐면 쟤는 적도사라서 뒤에 있는 3이라는 수사랑 그리고 쟤 수관형사랑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요거 연도 쓰는 거 여러분들 띄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원래 띄워 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띄워서 붙여 쓰는 거야. 알겠죠? 붙여 쓰는 거 허용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수저랑 붙일 때.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많이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3학년 얘도 순서 나타내는 거냐고 나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서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3학년 다음에 뭐가 돼? 4학년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얘 다음에 뭐지? 라고 해서 다음을 생각할 수 있으면 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3학년 뒤에 4학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순서 나타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3학년도 붙여서 쓰는 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50이랑 다음 페이지.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2로만 나는 것은 2로 적는데 얘를 그냥 외우라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면 안 배우면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 자습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얘는 외우고요. 나머지 히로 나거나 2로 나는 건 전부 뭐라고 한다? 히로 적는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 히는 전부 접사입니다. 접사. 자, 다음 넘어갑시다. 더라 던든지. 뭐뭐 하대와 뭐뭐 하대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자, 뭐뭐 하대는 어떤 의미로 쓰는 겁니까? 뭐뭐 하 더라의 의미로 쓰는 거였습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거,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 대는 뭐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겁니다. 야, 쟤는 오늘 집에 가서 밥을
자, 쟤는 집에서 밥을 먹는데, 집에서 밥 먹는데 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맞죠? 야, 근데 쟤 진짜 많이 먹대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뭐야? 진짜 많이 먹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대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 저기 뭐냐, 연결어미 이어진 문장에서의 대도 있지. 는데 뭐뭐 는데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다. 요 이어진 문장에서 연결어미로 밥을 먹는데 라고 하면서 어미로 쓸 수 있지. 어미로. 자, 다음 더라. 더는 어떤 의미? 과거의 의미. 든지는 뭐야? 선택의 의미. 자, 그래서 그렇게 좋던가 라고 하는 건 좋았던가 이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가가 아니고 좋던가가 돼야 되겠죠. 자,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잘하던데 이렇게 돼야지. 잘하던데가 아니고. 그렇죠? 자, 다음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선택이라. 그렇죠? 오든지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자, 그래서 이런 선택의 의미는 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맞춤법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는요, 그래서 아주 이제 이 맞춤법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개념적인 부분은 거의 설명 안 할 거고 그냥 계속적으로 문제만 풀고 가는 거라서 문제 풀면서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실히 좀 안 들어와 있다 이러면은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는 같은 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잠깐만 점검을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음 주에는 본본 문제 한번 좀 풀어볼 거니까 본본 다시 한번 싹 읽어와보세요. 그렇죠? 오늘은 요 5단원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시간 되면 본본도 좀 풀까? 일단 나중에 시간 되면 보고요. 자, 그래서 주통합적 읽기, 그 다음에 본본, 맞춤법, 모의고사. 왜 이렇게 여러분들 뭔가 시험 문제가 작은 것 같지? 여러분 시간 일찍 끝난 거 치고. 중간 때 많아가지고 중간 때 많았다고? 많았나? 많았어요. 소담 몇 개 쌀? 6개? 네, 외부에서 아, 외국 모의고사까지 그거 하고 그럼 모고밖에 없었잖아. 일단 하나는 외국. 그거 말고 또 다른 작품도 있었어? 9월 모고 말고 다른 작품도 있었어? 그 발표 8시 아, 화작시고 맞네 범위 넓은 거 맞네. 오케이. 근데 그거랑 기말 좁은 거랑 뭔 상관이야? 시험은 빨리 끝났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거 아니야? 더 많은 걸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뭐냐, 수행평가 다 끝났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 완전 각 잡고 하네? 언제 끝나? 그한 쌤은 시험 전주까지 할거 아, 그게 뭐 약간 한 학기 한 번 느낌이야 이런. 그러면 그건 빼. 그거는 그냥 시수에 없는 거야. 그냥 수업 시수에 없는 거야. 그거는 수업 시수 중에서 아예 그냥 그걸로 그냥 그 한 학기 한 번 이렇게 한다 이 말이거든. 근데 너네 일주일에 그럼 국어 4시간이야? 5시간이야? 총 4시간이지. 그럼 4시간 중에 하나 빠지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도 나가는 시간 3시간이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진도 나가는 3시간 그거는 지금 수행평가 따로 해? 발표 수업 대체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끝났냐고? 끝났어? 오케이. 그럼 다른 선생님 다른 수업 2시간짜리 수업 수행가 따로 안 했어? 네. 선생님 두 분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이 보무하실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럼 보무하시는 선생님은 따로 그게 없네? 네. 맞죠? 그러면 저기 뭐냐, 그거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제일
초점에서 하겠는데. 흠모는 좁은 곳을 허가치고 잠깐만 공부 끝났어? 네. 아직도? 흠모는 절반 와 아니죠. 아 진짜? 필기도 많이 하거든 뭐 이렇게 갑자기 필기 많이 하셔? 아니지. 공부는 필기 따로 많이 안 하시지. 맞죠? 그러면 저기 뭐냐 그 소비와 관련된 그 빅락 지문 있잖아. 그건 학교에서 아직 나가지도 않았겠네. 다음 주에 나간대? 쉬고 이렇게 쫓기나 하면 없다고? 잡수 필요 없어요. 지금 진도 나갈 것도 없어 우리. 참 골치 아프네요. 문제도 많이 없는데 이거 새로 세 개가 살아서 일단은 이거 좀 나눠줄게요. 이거 지금 자기 이름 적혀있어요. 자기 이름에 그 형광펜도 있어. 자, 그래서 요거 5단원 지금 A라고 적혀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문들 다시 한번 좀 더 올려보자면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또 올려보자면 가 지문, 나 지문, 다 지문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가 지문은 무엇을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장하는 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설명 대상을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 같은 경우는 논설문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진정한 합리적 소비는 오늘날에 뭐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이 다 담겨 있어야지 그걸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단순히 이제 경제적 합리성만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로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야. 자, 그러면 합리적 소비랑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를 놓고 보자면 누가 더 큰 개념이야? 넓은 개념이야. 합리적 소비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맞죠? 그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넓은 개념 안에 이제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지. 왜? 윤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를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합리적 소비 안에는 뭐가 있었어? 뭐 디자인을 중시하는 이제 소비. 그렇지. 그 다음에 윤리적 가치,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있었다, 그치? 그 다음에,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합리적 소비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소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어? 자신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소비. 맞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리적 소비를 해. 그런데 그 윤리적 소비가 자신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 그럼 당연히 그것도 뭐야? 이제 그러니까 나 지문 관점에서는 합리적 소비라고 볼 수는 없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문들을 쭉 보자면 얘네 전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설명문이다. 그치? 봅시다. 자,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지금 맨 앞에 A 맞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이다.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윤리적 소비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동시에 무슨 소비라고 적혀 있어요? 본문에. 대안적 소비다라는 말도 본문에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있었죠. 그 다음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 맞나요? 이것도 맞아요. 윤리적 소비 안에서도 종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 달랐지. 맞죠?
자, 그래서 주관적 태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자, 최근에 등장하여 아직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지 못한 게 아니고 어떤 거였습니까? 점점 소비량이 증가하고 시장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틀린 말.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장의 크기가 증가하다 보니까 윤리적 소비가 마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투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왜? 소비자들의 흐름이 바뀌면서 기업의 모습, 세상의 모습까지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안적 소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윤리적 소비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소극적인 방식인 불매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불매운동은 뭐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안 삼으로써 드러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 소극적인 방식의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하지. 능동적 방식의 윤리적 소비는 뭐야? 내가 윤리적 기업의 그 물건을 사는 게 윤리적, 능동적 윤리적 소비지. 맞죠? 자, 다음 윤리적 소비는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 등 다양한 사회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대안적 소비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음 2번.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 시간의 흐름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본문이 좀 가물가물한가요? 그 처음 어. 윤리적 소비가 등장했을 때 별로 인기를 못 끌었는데 음. 나중에 자, 잘 보세요. 이거는 나눠야 되는 게 시간의, 맞아요. 시간의 흐름 자체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근데 설명 대상은 뭐야? 뭐가? 이 글의 설명 대상. 윤리적 소비. 자, 윤리적 소비가 과거의 윤리적 소비랑 현재 윤리적 소비가 다른가요, 혹시? 그러진 않지. 맞죠? 그러니까 대상이 변화한 걸 얘기하고 있어. 그건 아니죠. 자, 다음 2번.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내용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맞나요? 아, 이건 너무 쉽네. 중간에 그 자료 활용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이제 전문 어떤 기관의 자료가 인용되어 있었지. 맞죠? 인용되어 있었죠. 자, 다음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견해 인용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문가의 견해 인용되어 있지 않고 뭐만 인용되어 있었어? 수치만 인용되어 있었어요. 요거 여러분들 자소서 문제 또 그대로 있죠. 혹시 다 풀었나? 푼 사람들은 익숙한 거고. 조만간 자소서 한번 싹 봐야겠다. 왜냐면 더 이상 지도 나갈 것도 없고, 맞죠? 푼 사람들은 지금 벌써 사실은 자소서 다 풀어가지고 풀 것도 없는데, 맞죠? 지금 이제 문제 좀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풀기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좀 꽤 풀어야 돼. 왜냐면 우리 지금 개념 설명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문제 매주 계속 나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쌓이지 않고 좀 계속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다음 4번입니다.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였습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아, 아니지.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안 나와있지. 맞죠? 가상의 상황 설정 안 되어 있죠. 맞죠? 자, 다음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였나? 문답의 형식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내용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답의 형식이 뭐야? 어떻게 될까? 하고 나서 뒤에 자기가 스스로 답하는 거야. 맞죠?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구체적인 수치 제시 2번이었죠. 전문가의 견해도 안 나와 있으니까. 소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까? 첫 걸음은 자신의 중요한 문제가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된다. 이거는 문답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의 의도는 지금 이거는 물어보는 것만 있고 답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데 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충분히 문답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문답의 형식 있다고 봅시다. 이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을 판기하고 많은 거예요.
이 관심을 한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인데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잖아, 맞지? 환기가 무슨 말이야? 떠올리냐. 떠오르게 하다. 우리 국어에서 환기라고 하는 건 떠오르게 하다, 생각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리적 소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도 맞아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환기도 좀 찾아봤는데 방금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환기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5번도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면 사실은 가장 답에 가까운 건 2번이 맞기는 합니다. 그 5번과 2번 중에 골라야 되는 이 딜레마적 상황에 놓인다면 반드시 2번을 고르긴 해야 돼. 맞죠? 왜냐면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는 빼박이에요. 빼박. 맞지? 이건 완전 맞죠? 근데 5번은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아니라고 하면은 뭐 답 없어.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면 답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작이나 이런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선생님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학교 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런 5단원 같은 문제 있죠. 5단원 같은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학교 교과서 옆에 두고 푸세요. 알겠지? 보다가 그냥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그냥 교과서에 적혀 있는 대로 봐요. 그게 좀 더 애매하다면 이제 질문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근데 어차피 나도 그 교과서에 적혀 있는 그 필기대로 내가 설명해 줄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선생님 말이 답이니까. 그렇게 법이 돼. 자, 다음. 윗글의 소비는 투표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무엇으로 가야 되는가? 1, 2, 3, 4,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로 가야 될까요? 읽어봐. 3번. 뭐로 가야 돼요? 가장 적절한 거는 일단은 3번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긴 한데 사실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건 투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정치적 신념을 드러낸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데 이 글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 문장의,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는 투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 3번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되겠지. 일반적인, 보편적인.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자,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 중 윗글에서 언급된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활용이다. 봅시다. 자,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 요거 언급된 부분에서 윤리적 소비라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지. 이거 예시 나와 있었죠. 노동자 인권을 중요하게 사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업에 이제 그 물건을 사지 않겠지. 사지 않는 거 뭐야? 불매. 그럼 여기 좀 더 나아가서 소극적 소비 활동까지 좀 떠올릴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화장품을 구매한다. 이거는 좀 더 능동적인 소비 활동이다. 맞죠? 자, 그래서는 동물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자, 다음 디귿.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을 따라 사서 입는다. 맞나요? 아니지.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만족감을 크게 느껴.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왜? 내가 만약에 이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었다면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지는 않겠다. 그렇지? 자, 다음 리을 볼게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활용동조합에 가입해서 자, 볼게요. 자,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활용동조합에 가입하여 식료품을 구매한다. 이거 글에 나와 있었을까요? 나와 있었습니다.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거. 요런 거 그 글에 예시
맨 마지막 부분쯤에 나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지문에 있는 예시입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해가지고 물건 사는 거. 자, 그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든 거. 요거는 이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리을이 나와 있는 거 좀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네. 관계적 구매 해가지고 생활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관계적 구매. 요게 이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물건 사는 거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또 뭐도 있냐면 제품 및 서비스의 충분한 비교를 통한 구매도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윤리적 소비 예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지속 가능한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 환경이 환경과 관련된 것이. 환경도 있어요. 요거만 보고 좀 해주실까 그러면? 여기에 그 예시 중에 그러니까 환경인데 여기 기후 변화라고 돼 있네. 기후 변화. 환경. 사람에 따라 기후 변화나 동물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또는 노동의 문제.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노동자 인권이지. 동물 복지. 그 다음에 요거는 기후 변화, 환경 관련된 거.